자, 인공지능 시대에서 우리가 필수적인 게 뭐냐? 보통 우리가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소위 말 리터러시 개념들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가 보면 강의 나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비판적 사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굳이 제목을 뽑는다면 스마트 AI, 스투피트 휴먼이 되는 역설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똑똑한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은 계속 학습을 해가지고 점점 똑똑해지는데 반면에 사람은 이제 더 멍청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논문 제가 두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1월 달과 2월 달 논문입니다. 둘 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사용 실태와 어떤 영향들이 있는가를 분석했습니다. 1월 달 논문을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정보를 쉽게 찾을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고민하고 해결한 능력이 줄어든다. 즉, 인지적 오프로딩이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오프로딩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외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해야 되는데 외주를 맡기는 거죠. 즉, 누구한테? 바로 챗 GPT 같은 거한테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그 외주가 된 결과만 받아보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판적 자극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할 능력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2월달 논문도 유사한 건데요. 여기는 319명의 식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보면 나오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정보를 제공할 때 단순히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내용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비판적 사고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그 답을 바로 믿지 않고 확인하고 조합하는 등 비판적으로 사고한다. 그래서 생각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 두 논문의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한 가지 생각나는 책이 있었거든요. 인터넷이 나오고 한참 폭발적으로 팽창할 때 보면 니콜라스 카란 분이 쓴 책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부제가 인터넷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입니다. 자, 영어 제목이 쉘로우즈잖아요. 쉘로우는 굉장히 얕은 아주 얄팍한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얄팍해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깊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때 주장했던 게 보면 인터넷이 뇌를 바꾼다, 편리하지만 부작용이 있다, 깊이 생각하고 읽는 능력이 줄어든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공지능과 똑같죠? 인공지능으로 바꿔도 되는 법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 대부분이 아마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신데요. 나가시면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 한번 기억하시고 학생들에게 아니면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교육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스스로 생각한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우리가 이제 노트북 LM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LM이 붙었다는 건 뭐냐면 랭귀지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뭐 챗GPT라든지 아니면 뭐 또는 제미나이 같은 그런 것들도 전부 우리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데 역시 구글에서 만든 것도 랭귀지 모델이기 때문에 끝에 LM이라는 걸 붙였습니다. 자, 노트북 LM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우리가 노트 필기하듯이 우리가 실제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근함을 주는 용어들이 되겠습니다. 이에 기반의 연구 및 필기 지원 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트북이라는 이름이 훨씬 의미가 있죠. 이 엔진은 뭐냐면 제미나이 2.0 모델입니다. 네, 제미나이가 지금 2.0이 이미 무료 버전에 풀려 있죠. 실제로 이미지 생성도 제법 잘 하는 편입니다. 자, 특징은 뭐냐면 50개의 문서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즉 PDF 50개를 주고 요약해줘, 분석해줘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예, 처음 오픈했을 때는 이게 300개였는데 아마 서버에 부하가 많이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50개까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챗GPT에도 보면 50개 정도 PDF 올려버리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하죠? 그래서 연구나 강의 자료 정리나 문서 요약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GPT하고 차이가 뭐냐? 노트북 LM은 문서 기반의 AI 분석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챗 GPT는 뭐 특정한 영역이 아니라 아주 범용적이죠. 그런 쪽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핵심 기능이 뭐냐 하면 아주 중요하고 아주 강력한 게 다양한 파일이 지원된다는 겁니다. PDF, 구글 독서까지 됩니다. 근데 구글에서 만들었으니까 연동되게 했겠죠? 그 다음에 웹 URL, 즉 인터넷 주소창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즉 블로그도 가져갈 수 있고 아니면 유튜브 영상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파일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올린 자료들을 가지고 요약하고 문서를 분석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 기반 답변 생성합니다. 내가 올린 자료를 가지고 거기서 질문과 답을 뽑아 내준다는 거죠. 네,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템플릿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떤 템플릿이 있느냐?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학습 가이드를 만들어줘 또는 브리핑 문서를 만들어줘. FAQ, 타임라인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만들어되어 있습니다. 자, GPTS 같은 경우 이런 걸 하려면 우리가 챗 GPT에서 유료 기능을 들어가서 GPTS를 해야 되죠. 그러면 내가 특정한 주의에 대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어떤 자료를 제공했을 때 응답을 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고 아주 편리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한번 접속을 해 보시는데요. 네, 접속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구글 계정을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자, 이 화면까지 한번 지금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속을 하고 계시죠? 자, 한번 저도 접속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자, 검색을 할 때 구글 노트북 LM 이렇게 해도 되고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노트북 LM 구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사용 해보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저는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아마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화면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화면 보면 크게 세 개의 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건 어떤 우리가 소스를 입력과 관리하는 겁니다. PDF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주소 또는 유튜브 주소까지도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이쪽에서 추가하고 관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기가 채팅창입니다. 이 올린 자료들을 가지고 어떤 여기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추가적인 요청 같은 걸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 세 번째 스튜디오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분석한 결과들이 나오고 이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학습 가이드, 브리핑 이런 거 같은 템플릿을 이용해서 필요한 문서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편에 아마 보실 수 있는 화면이 뭐냐면 소스 입력 및 관리입니다. 소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 문서나 슬라이드, PDF, 웹 UR이나 텍스트 문서. 네, 텍스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어떤 경우 우리가 블로그라든지 어떤 인터넷에 보면 주소를 올렸는데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내용을 가지고 복사해서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 올라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추가 자료를 분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라간 이 자료들 가지고 결국 이제 분석하는 주요 정보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학습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 자, 그다음 또 다른 걸 한번 가져와 볼까요? 자, 요것도 한번 가져와 볼까요? 또. 자, 새 창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URL 주소가 나오죠. 복사가 되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여기 와서 추가를 하고 웹사이트 주소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올라갑니다. 자, 유튜브도 한번 넣어볼까요? 자, 여기서 그럼 이제 동영상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비판적 사고 이렇게 나옵니다. 요걸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공유를 누르신 다음에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제 복사가 되었습니다. 가신 다음에 이렇게 소스 추가 유튜브. 네. 이게 하는 사이에 방금 문제가 발생했죠. 여기 이렇게 나오죠. 네, 체크 표시가 없이 빨간색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가지고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요게 뭐였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보셨던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뉴스에서 봤던 요거였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이걸 복사했는데 못 가져왔죠. 그러면 이걸 이제 그대로 그냥 카피를 하겠습니다. 통째로. 이런 식으로 그냥 카피를 해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면 소스 추가를 하신 다음에 텍스트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넣으실 수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넣고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게 안 될 경우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걸 참고로 아마 가지고 오지 못할 경우가 있죠. 보면 자바스크립트 걸려 있는 경우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건데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F12를 누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뜨거든요. 여기서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설정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나오는 것 중에 자, 자바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여기 이 자바스크립트 기능 때문에 우리가 복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통 요거 아니면 이 두 개를 동시에 누르시면 디버거 부분인데 요거 누르시면 여기서 이제 복사가 됩니다. 뭐 그러니까 마우스로 긁어가지고 복사가 안 되는 부분도 보통 요 두 가지를 클릭을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요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URL이 가져오지 않는 경우는 F12 누르신 다음에 예, 설정 세팅에 들어가서 요것만 체크하시고 복사를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계속 소스를 모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모아놓고 이제 예, 더 이상 더 모으는 건 이제 뭐 우리가 진짜 필요한데 하기로 하고 여기서 그럼 무엇을 해볼까요? 자, 생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계량을 추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PPT 초안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 편집하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거에서 한 단계 더 나갈 수가 있다는 건데 자, 실제로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런 식으로 화면이 세 개로 분할되어 있죠. 가운데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제 명령어를 PPT 초안을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서 여기서 보면 네, 아쉽게도 아직까지 여기서 PPT 파일을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네, 뭐 PPT 파일까지 만들어 준다면 굉장히 좀 강력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어떤 개요에 대한 부분만 만들어 줍니다. 근데 뭐챗 GPT도 이 정도는 사실 만들어 주기는 하죠. 아, 네, 참, 그 말이 나온 게 참, 챗 GPT 4.0이 지금 유료 버전인데요. 여기서, PPT 파일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내용을 보면, 네, 실망은 큽니다. 네, 감마가 처음 나왔을 때 수준보다 좀 더 떨어져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게 앞으로 점점 발전하긴 할 겁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뭐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표 같은 거 특히 만들어주질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건 뭐냐? 챗 GPT가 파워포인트 파일을 만들어 준다. 네. 여기까지 왔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복사를 해볼까요? 자, PPT 여기까지, 요걸 그냥, 요걸 누르겠습니다. 복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감마로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마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네, 감마, 예, 간말이 들어가면 이렇게 된 다음에 새로 만들기 옵션이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 유료 옵션입니다. 방금 우리가 텍스트를 카피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게 아니라 텍스트 생성으로 간 다음에 예, 복사를 해서 붙여넣겠습니다. 그러면 서론 뭐 2번, 3번, 4번 결론 참고문까지 나오죠. 네, 이 부분은 뭐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으로 하고 계속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보존하고 싶다. 이런 보존을 하게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카드는 몇 장을 해볼까요? 그냥 지금 현재 나와 사용했잖아요. 보면. 근데 그 무료 버전을 하면 뭐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시간의 제한도 있는데 얘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요약이 됐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보면 출근기 경제라는 것을 했고 특징 및 성능, 대규모다 뭐 이런 반응이 있고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했던 내용들 다 정리를 해서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유튜브 영상 요약하시는데도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죠. 자, 여기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초안을 간마로 정리한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그러면 어떤 분야가 활용되느냐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책을 만드는 데 활용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책 만들려고 하면 뭐 인터뷰도 해야 되고 뭐 메모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가 많잖아요. 그래서 50개 파일이 됐대요. 인터뷰 음성 파일이죠. PDF 기사, 사업 보고서, 뭐 또는 구글 독스 초안 이런 거 가지고 업로드 해가지고 했는데 40년 정도 이야기였대요. 자, 거꾸로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뭐 나의 자서전을 쓰고 싶다, 회고록을 쓰고 싶다 하면 썼던 걸 다 모으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언제 거다, 뭐 날짜 정보가 있다 그러면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책 쓸려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연대순으로 배열한 다음에 다시 정리하고 뭐 중복되는 거 없냐 다 확인했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노트북 LM에 올리면 연대순으로 시간순으로 타임테이블 배열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역사에 대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40년 이야기를 다룬 챕터 요약본을 만들고 중요 포인트를 발견하는 데 활용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집에서 한번 자서전을 쓰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으니까 한번 써 보십시오. 네, 이렇게 활용한 사례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느냐? 뭐 직원들 온보딩에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대화형 AI 교육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지켜야 되는 준수해야 될 사항들을 다 소스로 올립니다. 올려놓고 직원들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가운데 있는 채팅창에서 질문을 하면 자동으로 답변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오른쪽 메뉴에 있었던 FAQ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 입장에서는 복잡한 RD 문서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정리의 끝판왕이기 때문이죠. 영업에서는 영업 리소스를 생성할 수 있고요. 시장 조사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겠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나 아니면 트렌드들, 여러 가지 환경 분석 자료도 올리면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됩니다. 전략 계획도 마찬가지겠고, 제안서도 마찬가지로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IT 문서화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고, 프로젝트 관리할 때 보면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할 때 문서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서들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들 종합적으로 자료를 올리면 잘 정리할 수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자, 물론 가장 문제는 그거겠죠. 이게 정보가 구글로 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대기업들은 직접 사용하기 힘들겠지만 그냥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특별한 개인정보가 없고 이미 개인정보 다 중국에 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고 구글이니까 그나마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진짜 극비가 아닌 다음에는 그냥 잘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이상과 같이 한번 제가 두 가지 툴, 구글에서 나온 부분들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제가 좀 굉장히 빠르게 진행해서 말이 좀 빨랐습니다만은 혹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관련과 관계없이 그냥 우리가 뭐 생성 AI 사용할 때 궁금한 점들도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질문을 하실 동안에 제가 체주 첫 번째, 오늘 두 번째, 다음 주에 세 번째 이제 저희가 3회에 걸쳐 진행을 했습니다. 네, 뭐 유익하셨다고 생각되면 저희가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이런 걸 한번 스팟 형식으로 계속 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배워서 남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저희 아주 대표적인 명강사이신 김영경 원장님께서 아주 또 유익한 강연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